지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남원은 삼도의 접경지에 있다. 경상남도 함양군과 전라남도 곡성 구례군이 남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찍부터 교통이 발달했다. 전라선이 통과하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넘나드는 길이 이곳에서 서로 엇갈린다. 남원이 물산의 집산지로 유명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도 장날이면 호남 산골 주민과 영남 산골 주민이 보따리를 이고 남원창에 모여든다. 이들은 신라 백제 때부터 지리산의 낮은 고개를 오가며 물물 교환을 해왔었다 한다. 그러나 주고받은 것이 어디 물산만이겠는가. 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나라가 달라도 서로 경계하지 않았던 그때의 인정은 지금까지도 남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남아있다. 남원의 운봉고원은 경상남도 함양군과 전라북도 장수군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이런 접경지라는 이유로 과거 역사 속에서는 특히나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다. 오죽했으면 6.25 전쟁을 끝으로 지리산 평화제라는 걸 지냈을까. 운봉고원은 그 지긋지긋한 싸움에 앵마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도 운봉고원에는 전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황산 대첩비도 그 하나의 증거가 된다. 고려 말 운봉 일대는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했다. 당시 삼도 순찰사였던 이성계는 왜구를 소탕하고 비를 세워 그 승적을 기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통치 하에서 황산 대첩비는 파괴됐다. 일제가 자기 선조를 섬멸한 사실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광복 후 남원은 황산 대첩비를 다시 세우고 깨어진 비석도 한데 모아 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남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은 정유재란 때의 남원성 전투였다. 이 역시도 운봉고원이 무대가 됐다. 일본이 이 땅을 차지하려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남원을 끼고 있는 지리산을 넘으면 곧장 서울로 가는 길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호남의 넓은 곡창지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였다. (1597년) 정유년에 일본은 전 병력을 집중해 남원성을 공격했다. 조명연합군과 함께 남원성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떨쳐 일어났다. 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라를 잃고 말 것이었다. 그러나 남원성 사람들은 병력의 열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충렬사는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광해군 4년에 세워졌다. 그때 성을 지키고 서울을 향한 적의 발길을 끊으려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모두 만여 명이었다. 그 시신들을 모아 합장한 곳이 바로 만인의 청이다. 남원성 전투는 결국 패하고 말았지만 성을 지키려 했던 만여 명의 피 어린 총정은 지금까지도 남원의 슬픈 역사의 위로가 돼주는 것이다. 백제 때 남원의 명칭은 고령군이었다. 통일 신라 때는 남원경이라 해서 소경이 설치됐고 지금의 전라도 일대를 모두 다스렸다. 남원이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조선시대 와서는 남원에 도호부가 설치됐고 남원은 전라 일대 전주, 광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큰 도시로 성장했던 것이다. 산내면 덕동리의 달곡마을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공의 자연마을이다. 달곡마을은 농사 대신 약초, 버섯, 그리고 토종벌까지 지리산에서 저절로 자라주는 것들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어떤 식물도 자라기 힘든 겨울 끄트머리쯤에는 고로쇠 나무의 수액이 겨울나기를 도와준다. 고로쇠 나무는 우수에서 경칩 사이에만 물이 나온다. 봄을 막기 위해 나무에 한창 물이 올라 있는 것이다. 고로쇠물은 구멍을 뚫고 호수 달린 마개를 끼운 뒤 비닐관을 연결해서 그 속에 물이 고이기를 기다리면 된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이 고로쇠물을 나누어 마셨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물이 신경통과 구인병에 좋다고 이름이 난 것이다. 그때부터 주문을 받아 팔기 시작했고 고로쇠나무는 제법 짭짤한 소득원이 돼주고 있다. 하루에 받는 양은 9대들이 물통으로 2통 정도다. 예전에 비하면 작업 장비도 훨씬 좋아져서 2시간 정도면 일을 끝낼 수 있다. 산을 오를 때의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이다. 이때쯤이면 추위도 한풀 꺾여 있다.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다. 고로쇠물은 움츠려든 달곡마을 사람들의 어깨를 활짝 펴준 셈이다. 운봉면 용산리의 국립종축원, 흔히 미연양 목장이라고 부른다. (20년도) 훨씬 넘게 해온 미연양 사업은 수입 양모에 밀려 사라져버렸다. 이제 미연양 목장은
남원 사람들에게 좋았던 한 시절을 떠올리는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다. 숨 마시겠다고 남원 사람들의 생업은 다양하다. 순수하게 농사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남원 땅의 대부분이 지리산에 속해 있어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탓이다. 그래서 풍부한 산의 목초지를 이용해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다. 남원 우시장은 수원 우시장과 김천 우시장, 그 다음으로 큰 규모다. 하루 거래되는 소는 성수기에는 500여 마리, 그러나 보통 때는 250여 마리 정도다. 군 소득 순위로 치면 한 해 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두 번째라 한다. 농사 대신 택한 남원의 생업으로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남원 우시장에 나오는 소는 모두 비유구다. 예전에는 일하는 소도 우시장에 간간히 나왔었지만 이제는 전부 먹기 위한 소다. 남원 소가 비육으로 좋기는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 산을 끼고 있다는 지형 조건 외에도 소가 자라는 단계에 따라 사료의 질과 양도 달리해서 키우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소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남원 우시장은 사람들에게 여전한 삶의 터전이 돼주고 있다. 남원을 찾는 사람이면 의례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산내면에 있는 실상사다. 신라 42대 흥덕왕 3년 흥척 국사가 창건한 실상사는 신라 최초의 선종 사찰이다. 신라 말에 전래된 선종은 참선을 중시했고 그렇게 깨달은 진리는 사찰 곳곳에 유물에 배어 있다. 약소한 목조 탱화는 한 매의 판목에 불상을 조각한 것이다. 불상은 모두 화관을 쓴 모양인데 다양하고 섬세하게 조각한 솜씨가 실로 놀랍다. 백장암 3층 석탑은 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공예 탑이다. 탑신의 1층 사면에는 보살상과 신장상, 2층 사면에는 주학 천인상, 맨 위의 3층 사면에는 천인 좌상이 새겨져 있고 조각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약사 열애불은 무려 4,000근이나 되는 철불로 좌대 없이 땅바닥에 그대로 모셔져 있다. 불상은 지리산의 청왕봉과 일본 후지산을 일직선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는 백두산의 기맥이 지리산을 지나 일본으로 가는 것을 끊기 위해서라는 풍수 전설이 전해진다. 신라의 선종이 전래됐던 9세기, 나라의 고군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다. 중앙에서는 전쟁과 암투가 벌어지고 불교는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선종이 전래되어 신라 불교의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켰다.
선정은 경전 연구에만 젖어 있던 교종과는 달리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 일을 더 중시했다. 지리산 깊숙이의 실상사는 그런 사색의 도량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남원군 운봉면은 예로부터 목기의 명산지로 이름이 나 있다. 남원 목기는 맨 먼저 나무에 연기를 쐬어 습기를 말리는 독특한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특유의 향기와 함께 나무질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남원 목기의 명성은 철저한 장인 정신에서 비롯됐다. 지리산에서 많이 나는 오리나무, 들뿌리나무에 연기를 쐬어 습기를 말리는 과정이나 칠하기가 까다롭고 값이 비싼 오칠을 고집하는 것이 그렇다. 남원 목기는 조선 초기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이 될 만큼 나라 안에 첫손에 들던 귀한 물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현대 와서 값싼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그릇에 밀려 잠시 시들해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서 멀지 않은 실상사 스님들의 밥그릇인 목바루를 만들면서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 금세 전국의 절에서 같은 주문을 받게 됐던 것이다. 목기의 오칠이야말로 남원 목기의 자랑이다. 살균과 살충이 되는 오칠은 오래 두어도 썩지 않고 은은한 빛깔이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원 목기는 이제 목바루 대신 제기를 만들어낸다.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목기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제는 외국으로의 수출길도 열려 남은 사람들의 허리를 펴주게 됐다. 산내면에서 8km를 더 들어가면 험하기로 소문난 뱀사골 계곡이다. 지리산의 계곡 중 가장 길고 깊숙한 골짜기로 그 길이만도 12km나 된다. 이처럼 지리산에는 산에서 발원한 낙동강과 섬진강 지류들의 침식작용으로 계곡은 깊은 협곡으로 돼 있다. 게다가 산이 누운 방향에 따라 일기 변화도 심해서 특히나 겨울 산행에는 때 아닌 폭설을 만나기도 한다. 지리산 산둘레 길이 800여리, 1500m가 넘는 봉우리만도 18개, 그리고 크고 작은 봉우리가 바다를 이루는 지리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 여겨져 왔다. 조선시대 역사 지리지를 보면 신라시대부터 국태민안을 바라는 뜻으로 지리산 산신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지리산을 더 없는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했던 것이다. 높고 험한 지리산은 그러나 남은 사람들에게는 가깝게 있었다. 믿음의 대상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지리산은 어느덧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지리산은 남원을 가르친 자연이었다. 그 산을 의지하고 거기에 삶을 일구어온 남원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지리산으로 인해 치룬 역사의 그늘도 있었다. 그러나 남원은 산이 가르쳐준 넉넉한 심성으로 삶의 해완도, 역사의 그늘마저도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다. 예로부터 남원은 역사와 설화의 유적지가 흔한 고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을 의지해 세운 사찰이 많기로 유명하다. 고려 때의 대사찰 만복사는 이젠 터만 남아 당시의 규모를 짐작케 할 뿐이다. 옛 문헌에 보면 만복사는 고려 문종 때 세워졌고 조선시대 남원성이 함락된 정유재난을 겪으면서 불타 없어졌다는 것이다. 터만 남은 만복사에는 그러나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얽혀 있다. 배필이 없어 외로이 지내던 남원 총각 양생은 만복사에서 부처와 저퍼놀이를 하게 됐고 저퍼놀이에서 이긴 대가로 처녀를 소개받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 금오 신화에 실린 만복사 저포기이다. 조선 세조 때 대문장가 김시습이 지은 것으로 이야기의 끝은 이렇다. 사흘 동안을 부부의 연으로 살았던 그 처녀는 이미 죽은 홍귀였고 양생은 처녀를 그리워하며 홀로 지리산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복사 저포기는 한문으로 쓰여진 탓에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누구보다 당대 역사를 한가운데서 겪었지만 언제나 소외됐던 민중들의 삶, 그 한스런 체념의 소리를 불러 민중을 어루만졌던 이가 동편제 장시자 송흥록이었다. 가왕 송흥록. 조선 후기 이른바 판소리계의 8대 명창 중에 으뜸으로 손꼽힌 그는 판소리의 왕으로 불렸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송흥록의 생가는 그의 말년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저 판노름의 일종에 불과하던 노랫가락을 판소리 사설로 제 모양을 갖추고 동편제라는 소리제를 세운 그였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아는 이는 없다. 이 왕국 하실되면 남원하면 사람들은 먼저 춘향이를 떠올린다. 매년 4월 초파일에 열리는 춘향제는 정절과 부덕의 상징인 춘향이를 흠모하여 올리는 제사다. 춘향제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은 판소리 대회다. 전국에서 모여든 명창들을 한자리에 놓고 보면 남원이 판소리의 고장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사람들은 소리가 맺혔다 풀릴 때마다 무릎을 치며 흥겨워한다. 다른 고장 사람들과는 달리 남원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판소리 한마디쯤은 몸에 배어 있다. 그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자부심도 있을 것이다. 절개 높은 춘향이를 판소리로 부를 때는 더욱 그렇다. 춘향전은 지은이도 제작 연대도 알 수 없다. 흔히 이런 고전들이 그렇듯이 춘향전도 몇 가지 근원 설화의 뼈대 위에 조금씩 덧붙여진 이야기로 지어졌다. 박색 춘향의 원기를 위로하는 무굿이 성행하다가 이를 광대들이 판소리로 부르게 됐고 이어 소설이 완성됐다는 설이 가장 믿을 만하다. 춘향전의 모태가 된 곳이 남원 중에서도 광활루다. 단오날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이몽룡이 사랑에 빠진 곳이다. 광활루를 포함한 광활루원 안에는 우주와 천체 조화가 있다. 남원을 끼고 흐르는 요천강에 물을 끌어다가 하늘의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완월정구와 오작교를 세웠다. 이쯤 되면 이곳이 남원 제일의 자랑인 이유를 알게 된다. 조선 초 황희가 맨 처음 누각을 세울 때는 광통루였다. 그 후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광활루라고 고쳐 불렀다. 누각에서 본 경치가 마치 달나라에 온 듯하여 달나라 서울의 현판인 광환청허부에서 이름을 본딴 것이다. 광활루에 얽힌 남원의 얘기는 끝이 없다. 당대 문호들이 이곳에 올라 지은 시의 어느 한 시귀에도 남원의 아름다움을 빼놓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풍류를 즐기기에 남원만한 곳은 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춘향이와 판소리의 고장 남원. 그 안에는 또 지리산으로 해서 치루었던 수많은 난리의 흔적도 있음을 이제는 남원 사람들도 잊고 산다. 그 모두가 남원의 소리가 되었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풍류라고만 한다. 흥보 문전을 당도하여 흥보 문전을 당도하여 당상당함 비가비리 편편히 놀아간 것동 흥보가 지리산. 사람들은 높은 산이 하늘로 통하는 지름길이라 여겼다. 그들의 소망과 염원이 지리산을 타고 하늘에 닿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산은 때로 원치 않는 역사도 가지게 했다. 남원을 감싸는 지리산. 지리산은 남원 사람들에게 아픈 역사를 대신할 노래를 부르게 했다. 적은당을 못 내고 욕향증사는 문두견 손식이라 남원의 소리, 그 유창한 노랫가락이 보이지 않는 땅 남원을 일으켜 세운다. 그 동부서 본묘방 실한 집에다가 물고 이리지어 기다온다. 당상봉왕이 촉 실한 물고 오동 속에서 떠놓듯 폭행역에 여주를 물고 제웅강 안으로 떠놓는 듯 집으로 펄펄